링크 리스트를 가지고 다항식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항식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했었죠? 어레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었어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선언하는 방법들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항식이고 각 항별로 노드를 정의하고 그 항의 차수, 지수의 차수에 따라서 나열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와 지수, 그리고 그 다음 항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선언을 해서 AX가 3X 14제곱 더하기 X 8제곱 더하기 1, BX가 8X 10제곱 빼기 3X 10제곱 더하기 10X 6제곱이라고 할 때 개수 3, 차수 14, 개수 2, 차수 8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구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이미의 두 개의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그들을 합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뒤에 가서요, 이거를, 이 폴리노미알을, 다항식을 표현하는 이거를 체인이 아니라 서큘러 큐로 표현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지만, 그냥 체인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쭉 보고 갑시다.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다항식,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다항식에 덧셈을 합니다. 그래서 C라는 포인터가 A와 B를 더한, 그래서 만들어지는 다항식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로 쓸 겁니다. C라는 애가. 근데 재미있는 건 리어라는 변수를 추가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리어라는 거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거기다가 C가 리어를 가리키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뒤에 가서 이제 새로운 두 개의 덧셈을 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항을 덧셈을 하고 덧셈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 새 다항식의 이제 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코드를 복잡하게 짜기 싫어서 여기서 약간의 잔꾀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요 리얼한 뒤에 가서 이렇게 코드를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될 건데 아무튼 메모리 공간을 하나 버릴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코드를 일관성 있게 단순하게 짜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 하나를 포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이해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짤 때요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코드를 좀 더 일관성 있게 합리적이게 짜기 위해서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메모리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코드가 약간 복잡해지는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사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코드를 심플하게 짜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아무튼 A와 B가 널이 아닌 동안 그러니까 계속 두 개의 다항식에 항이 존재하는 동안 A와 B는 그 두 개의 다항식의 노드들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죠. 그래서 서로 A와 B가 가리키고 있는 한 노드가 갖고 있는 차수를 비교를 해서 A가 작거나 같거나 A가 크거나 이 세 가지 상황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A가 작아 B가 더 커 그러면 차수가 같은 것끼리만 개수를 더하는 거니까 차수가 큰 애를 그냥 이 새롭게 만들어진 다항식에다가 추가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B의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노드는 궤도의 개수는 B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개수와 같고 B가 가리키고 있는 거의 차수와 같고 그거를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거 뒷자리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B의 입장에서는 B의 다항식에 대해서 처리가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그 다음 항을 처리를 해야 될 거니까 B는 B의 링크 그래서 포인터를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더해야 되죠. 그렇죠? 개수를 더하고 그래서 그 개수를 더한 게 0보다 클 때 항이 있는 거야. 그렇죠? 개수를 더했는데 그게 0이 돼버리면 항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덧셈을 해서 그게 0보다 크면 개수가 0보다 크면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썸이라는 개수를 갖고 그다음에 차수는 뭐 B를 택하든 A를 택하든 마찬가지인데 A를 택했어요. A의 차수 그리고 그거를 리어가 가리키는 것 뒷자리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이 노드들은 다 처리가 됐으니까 다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포인터가 이동한다는 거죠. A는 링크가 되고 B는 B의 링크가 되고 이거 똑같은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둘 다 항이 남아있을 때는 서로 이제 항들을 비교하면서 가는 거고 어느 하나의 다항식에서 항이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다룰 항이 없어. 그러면 항이 남아있는 다항식의 항들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항식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태치라는 함수를 가보면 여기 지금 노드를 추가하는 새롭게 C라고 하는 다항식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해서 만들어진 C라는 다항식에 항을 추가하는 그 함수가 이제 어태치라는 함수인데 어태치라는 함수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수와 차수 그리고 포인터가 오는데 포인터에 포인터가 오죠.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합니다. 하고 템포의 코에피션트는 코에피션트 카피하고 익스포넌트는 익스포넌트가 카피하고 그 다음에 스타가 가리킨 PTR이 포일리 포인터의 포인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였어요. 그래서 스타의 포인터를 링크. 그러니까 리어가 하여튼 이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러니까 리어의 주소값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리어의 주소값이 넘어갔으니까 그 PTR이 가리키고 있는 거고 리어가 되겠죠? 리어의 링크를 템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의 PTR은 템프. 그래서 리어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요것 때문에 이 포인터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어가 가리키는 것이 새로운 노드가 되도록. 이렇게 코드가 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리어가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C가 똑같이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이 항을 서로 비교를 해서 서로 차수를 비교해서 같으니까 두 개수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녀석의 링크가 새로운 템플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어가 이 노드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다항식에 속해 있는 노드에 대해서 차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노드는 늘 기존의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 뒤에다가 붙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항, 각 두 개의 다항식의 첫 번째 항을 합해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졌을 때 기존의 리어가 가리키고 있던 것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리어가 가리키고 있던 여기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포인터는 버릴 겁니다. 이 노드는 버리고 버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코드는 뭘 따라갈 게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쭉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쭉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C라는 변수는 원래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해서 만들어진 다항식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리어라고 하는 노드, 초기에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는 그 다음 노드부터였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 값을 리턴할 때는 C는 C의 링크라고 하는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뭔 얘기인지 하나 재미없어요. 하나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링크리스트로 다항식을 표현할 수 있구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한 다항식의 노드를 체크할 때마다 그냥 다음 링크를 따라가면서 그 다음 항에 해당하는 노드로 이동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어태치라고 하는 함수. 이 어태치라고 하는 함수가 일관되게 PTR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의 거기에 또 주소값인데 그 노드 뒤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어태치라는 코드가 하나의 룰로 노드를 추가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짜기 위해서 앞에 이 첫 번째 노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아무 노드가 없을 때 여기다가 노드를 추가하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어태치라고 하는 함수를 일관되게 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노드는 포기했다, 버렸다 라고 하는 거. 자, 하여튼 코드의 효율성을 위해서 메모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 코드 자체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아서 막 저랑 같이 팔로우업하고 그럴 코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계속 여기 보면 멜로를 계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항식의 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다항식에 관련돼서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에 대해서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큰 프로그램을 짠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함수 내에서는 연산을 하고 난 다항식 굉장히 여러 개 다항식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A와 B를 더하고 C를 구하고 나면 A와 B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저 C라는 다항식만 필요해. 그리고 또 C라는 다항식과 또 어떤 D라는 다항식을 가지고 또 오퍼레이션을 하고 E라는 다항식이 만들어지고 또 다항식이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 여러 개 사용되는데 다항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다가 그게 필요 없어져서 반납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네. 그거 뒷얘기네. 뒤에 가서 지금은 이제 다항식의 노드를 지우는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우는 거 프리시키는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노드를 재활용하는 건 다음 예제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이제 A와 B를 다 더했어. 그래서 C를 구했어. A와 B가 필요 없어. 그럼 필요 없어진 다항식을 시스템에 반납하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리스트라는 변수가 있고요. 리스트라는 변수가 다항식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반납을 하고 나면, 그죠? 반납을 하고 나면 리스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포인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PTR이라고 하는 녀석을 아예 통째로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넘기는 이런 식으로 포인터의 주소값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넘겨서 이레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의 주소값을 넘겨서 이레이즈를 해요. 그래서 PTR이 널이 아닌 동안, PTR이 가리키는 게 널이 아닌 동안, PTR이라는 건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리스트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다항식에 해당하는 링크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게 PTR이야. 그죠? 포인터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가요. 리스트가 갖고 있는 값. 리스트가 갖고 있는 값은 어떤 메모리 주소 값이에요. 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동안 합니다. 템프라는 변수가 있고요. 템프는 그냥 다항식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템프는 스타 PTR. PTR이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갖고 있는 값과 동일하죠. 템프고요. 그래서 스타의 PTR은 스타 PTR의 링크. PTR이 가리키고 있는 녀석이 리스트고요. 그러니까 그 스타의 PTR이 스타 PTR의 링크이다 보니까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게 리스트고 리스트의 값이 바뀌는 거죠.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리스트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식으로 바뀝니다. 요거 잘 헷갈리지 마세요. PTR이 가리키는 녀석이 리스트야. 그쵸? 그러니까 리스트가 갖고 있는 값이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녀석의 링크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수 콜 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템프로 그래서 템프가 리스트 지금 가리키고 있는 녀석 앞에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반납하죠. 프리 템프 시켜서 시스템에 반납하고 그다음 일로 돌아오면 템프는 스타의 PTR이야.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다음 노드 템프도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이 리스트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여기를 통해서 그렇죠? 요걸 통해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현재 템프가 가리키고 있던 애를 프리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라인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템프가 가리키는 애를 프리시키고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스타의 PTR을 통해서 다음 노드를 가고 있고 한 발 앞서서 이동하고 있고 템프라는 녀석을 통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애들을 다 시스템으로 반납하고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가고 나면 그렇죠? 마지막 노드까지 도달하게 되면 스타의 PTR은 스타 PTR의 링크인데 맨 마지막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는 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널 포인터가 되는 거죠. 널 포인터가 되고 마지막 노드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레이즈를 통해서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던 다항식 그 링크 리스트의 모든 노드들이 다 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리스트 자체는 널 포인터가 돼야 돼.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널 포인터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터의 포인터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사실 링크 리스트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링크 리스트의 경우에는 특히나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알고리즘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내가 마치 컴퓨터가 된 듯한, 내가 기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박스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하길 바랍니다.